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었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자, HIB는 지금 내릴 만큼 내린 자리에서 아주 단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HIB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 뭐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HIB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없다. 단지 이 셀트리온이 이 합병이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였죠. 이틀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은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외부 악재가 아주 심각하죠. 미국의 악재, 그리고 중국의 악재. 중국발 악재가 훨씬 큽니다. 미국발 악재는 이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금리,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리 한 번 더 올리고 싶으면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통 크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뭐 9월 달에 한 번 더 올리겠다 하면은 뭐 하는 거죠. 올리는 거죠. 대신 워낙에 금리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 걱정할 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증시를 완전히 끌어내려버리는 흐름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매파적으로 했다가 또 지수가 각종 지수들이 또 양호하게 나오면 괜찮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또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발 악재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분위기, 지수들 나오고 부동산 부분에 조금 위태위태한 이런 기업이 좀 나왔죠. 여기에 좀 큰데, 그래서 이제 양훅을 맞았죠. 미국과 중국 양훅을 맞았는데, 이런 외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반영이 된 그런 주가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미 증시가 하락하고 있죠. 1%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우리 증시가 코스닥이 0.88% 올랐습니다. 오늘 초전도체 주들 악재가 하나 뜨면서 박살났죠. 이 초전도체 주들은 어제 오후 아니면 오늘 무너지게 돼 있다. 늦어도 금요일 날은 필수적으로 무너집니다 라고 제가 계속 알려드렸죠. 이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보통 마무리되는 게 2주 정도 남겨두고 마감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어제 오후 아니면 오늘 정도로 봤는데 정확하게 맞았죠. 오늘이죠, 오늘. 박살이 나면서 이 돈들이 이제 신규주들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다시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컸던 2차전지 주 쪽으로 돈들이 또 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0.88% 얻었죠. 코스피도 0.23% 하락, 아주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 0.6% 하락에,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올랐죠. 이런 부동산 이슈, 그런 부분이 경기 침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에는 아주 좋은 호재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급이 우선하죠. 돈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유동성 공급을 아주 제대로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들 오히려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홍콩 증시도 0.16% 하락 수준으로 잘 마감했죠. 일본 그리고 나스닥도 부합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구나, 이런 부분을 중국 증시를 보면 알 수 있죠. 유럽 증시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죠. 자, 매파적인 발언,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거의 주가의 반영이 거의 이제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주 큰 소식이 나왔죠. 셀트리온 그리고 헬스케어 제약은 빼버리고 이 두 회사 합병을 하겠다, 시너지 경쟁력을 확보한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합병 이제 소식이 나왔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비율은 1대 0.449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총에서 합병에 대한 주총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스무스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10월 23일 날 합병 승인 주총이 열리게 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23일부터 11월 13일인데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15만 얼마 이 정도 되는데 그냥 대략 15만 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15만 원 근데 정확하게 이제 15만 813원이죠. 자, 15만 813원인데 자, 15만 원 수준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 실행을 해서 내 주식을 셀트리오나 15만 800원 정도에 사가시오. 이건데 합병을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겠죠. 지금 상태에서 어거지로 이제 주가를 많이 내려놓고 이렇게 합병을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죠.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딱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런 이제 실적이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이제 이 직판 체제로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많이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적의 가격, 아주 가장 낮은 가격 수준에서 합병을 하게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가격까지 다 세팅이 되었습니다. 합병 가격이 셀트리온 14만 8,853원, 헬스케어 66,874원. 자, 이렇게 합병이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합병 주식 매수 청구권 10월 23일 요 구간에는 적어도 15만 원보다는 위에 올라가겠죠. 15만 1,000원보다는 위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내 거 사가시오. 이런 이 반대가 안 나오겠죠. 더 싸게 팔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합병 기일은 12월 28일로 연말까지 합병을 마무리 질 거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실하게 이제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은 이 주식 매수 청구권까지 다 해서 11월 13일 그리고 합병 기일이 12월 28일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셀트리온이 강력하게 상승하는 이런 또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아마 내년부터 되겠죠. 내년부터. 그래서 자, 주총이 이제 10월 23일이고 근데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약바이오의 대장이죠. 이 제약바이오 대장이 이런 불확실성에서 이제 해소되는 이런 소식이 나왔고 정말로 바닥권까지 끌어내려서 여기서 합병 딱 이제 소식을 냈죠. 아주 시장 분위기도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잘 합병 소식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와서 이 셀트리온의 발목을 잡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의 이런 합병 불확실성으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공매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HLB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좀 좋은 쪽으로 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HLB는 그렇지만 뭐 셀트리온은 이렇게 발목을 잡는 부분, 불확실성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분, 이거는 이제 끝이 났구나. 여기 이제 크게 연동이 안 돼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지금 이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런 바닥권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이 아주 오랫동안 정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구간은 인내하는 사람들만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들만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은 참기 힘듭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하니까. 다른 것들 다 잘 나가는데 이건 뭐 하는데 이렇게 되죠, 원래.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내려서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이상 이렇게 횡보를 하고 급락을 하고 횡보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아주 힘든 시기인데
HB 그룹은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고 나면은 반드시 보상을 줍니다. 반드시 보상을 주는 그런 주가 흐름이 항상 나온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가 한 9만 주 정도 나왔죠. 9만 4천 주 정도 공매가 나왔고, 여전히 이제 공매도는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최근에 10만 주 아래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오늘 70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 미 증시 약세, 연속 약세에다가 중국발 악재, 미국발 악재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장 초반에 아주 무시무시하고 겁이 나는 이런 시장 분위기였죠.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잘 극복을 했습니다. HB는 2.5% 정도 하락, 가는 길, 내 갈 길 가겠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올라가겠죠. 이제 좀 더 내린다고 해도 지금 요 언저리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8월 17일이죠. 9월 달로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위한 셋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노베이션은 오늘 장중에 계속 강했죠.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동시효과 때 어거지로 좀 끌어내린 그런 모습이다.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처럼 아주 지겹게 흘러가다가 올라갔는데 아주 지겹게 흘러가고 있죠. 좀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을 보고 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명것도 마찬가지로 좀 어제 좋았죠. 그리고 오늘은 좀 내렸다. 양봉 나무봉, 양봉 나무봉 이런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이 어제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아주 강력했죠. 0.5% 올랐지만 양봉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좀 끌어내려서 21선 터치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키 맞추기 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아주 지겨운 흐름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시간을 계속해서 횡보시키면서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셋업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오늘 시장의 분위기, 미증시 분위기를 보고 오늘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렇게 큰일 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일 날 만한 그런 상황이고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 준비하고 있죠. 유동성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또 한번 나왔고, 또 21일 날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또 준비되어 있죠. 유동성을 팍팍 뿌려가지고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좀 조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원래 그렇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서 없는 겁니다. 좀 올라가다가 또 계속 하락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잡히다가 어느 시점에 또 하락이 좀 깊게 일어나면은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고 합니다. 근데 아주 크게 완전히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만한 아주 큰 악재 뭐 이런 게 뭐 블랙스완 같은 악재가 터져버린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려고 하면 낙폭이 크게 한번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낙폭이 나올 만한 그런 요인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고 있다. 자, 중국의 부동산 이런 부분도 중국 증시가 올라가 버리죠.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서 저렇게 무너지게 놔두지 않겠다. 또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먹고 움직여버리면 또 극복이 아마 되겠죠. 그러니까 증시도 강하게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가 이번 주까지 상당히 힘든 시간이 진행이 되었지만 파나진도 이제 쌍바닥을 좀 잡고 있죠. 그리고 이평선 다 모았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로 접어드는 이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8월 하반기부터 해가지고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다. 지금 주가도 많이도 조정을 한 상태고 아주 밑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올라선 흐름이 때가 되면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